안녕하세요, 피터 사이즈입니다. 오늘은 내가 평상시에 컨텐츠를 하면서 자주 언급했던 국내 브랜드 중에서 밀리터리 아웃도어 언급할 때 빠질 수 없는 브랜드 5가지를 둘러보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 헤비 아우터는 뭐가 다른 건지, 뭔가 다 똑같잖아. 밀리터리 아웃도어 베이스로만 만들어버리다 보니까 제품명도 비슷하고 뭐가 다른지 모른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둘러보면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브랜드의 이 제품이 더 잘 맞고, 저런 사람들한테는 저 브랜드의 저 제품이 잘 맞고, 이런 것들 같이 둘러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는 아웃도어 밀리터리 얘기할 때 빠질 수가 없는 유니폼 브릿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류승범님을 모델로 써가지고 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유니폼 브릿지. 유니폼 브릿지가 작년부터는 좀 고가의 제품도 취급하고 있는 걸로 보아 이 밀리터리 아웃도어를 취급하는 국내 브랜드 중에서 약간 좀 프리미엄이 붙은 제품들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100만원짜리 하는 자켓들도 판매하고 있고, 톰하디가 착용해가지고 남자아이가 하는 그런 아이템도 이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코이찬도 만듦새가 정말 좋기는 하거든요. 사진상으로 봐도 뭐 80만원대에 판매하고 있고, 기본 패딩류들도 있어요. 물론 내가 이번 시즌 제품들을 쭉 둘러봤는데 구스다운을 넣었든 덕다운을 넣었든 일단 빵빵하게 보온성을 챙긴 아이템들이 많다. 그리고 헤비아우터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에서는 굉장히 힙하게 트렌디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들도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들을 취급하는 브랜드는 밀리터리 아웃도어 베이스로 전개하는 브랜드들 중에서는 유일한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어른들이 스타일리시하게 힙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들이 좀 많다? 우리가 해외 브랜드도 보면은 슈프림을 좋아했다가 나이가 든 사람들이 좀 점잖게 하지만 힙하게 스타일링할 때 많이 입는 노아 클로딩 같은 브랜드들 있잖아. 그런 느낌이 좀 나. 내가 이 가디건 보고도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 슈프림에서 나왔다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 컬러웨이 디자인인데, 이런 것들을 유니폼 브릿지에서 취급하고 있고, 이런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들로 힙한 무드를 보여주고 묵직하게 눌러주는 스타일링 할 때 유니폼 브릿지 제품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딱 한 단어로 이 브랜드를 얘기하자면은 클래식 아웃도어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아우터류 중에서 하나 추천을 해주자면 이 플리스 자켓, 야, 이런 절개 디테일 너무 예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도 로키 마운틴 느낌인데 또 이렇게 무스탕처럼 이런 디테일을 가미해가지고 이렇게 입을 수 있게, 개인적으로는 유니폼 브릿지가 굉장히 멋있지만 나한테는 그렇게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이렇게 카라가 넓은 게 나같이 대가리 큰 사람들이 입기에 좀 부담스럽단 말이야. 대가리가 둥둥 떠 보인단 말이야. 얼굴이 크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거 3가지 다 입으면 안 돼. B3, 드리즐러 구스다운, 그 다음에 코이찬, 요거 다 대가리가 큰 사람들한테 좀 치명적인 아이템들이어가지고 평균 체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추를 드리고요. 나는 유니폼 브릿지에서 제품을 구매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그랜 파코어 이러면서 요즘에 노르딕, 에스닉, 페어알 이런 클래식한 디테일들이 들어간 아이템들이 많잖아. 이런 것들을 클래식 아웃도어 그 키워드에 걸맞는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너 제품이라든지 니트, 아니면 이런 간절기 아우터를 구매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이런 프리마르프트 헤비, M65 이런 것들 그렇게 빵빵하지 않게 입을 수 있는 제품들, 아니면 이런 피코트 이런 것들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클래식 베이스로 좀 약간 밀리터리 살짝 묻혀서 나오는 이런 아이템들 있잖아. 구스다운들은 이 이미지상 이래서 그런가 너무 빵빵한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겨울에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 혹은 이런 빵빵한 이런 부피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에스피오나지입니다. 밀리터리 아웃도어 믹스 제품들이 많고, 앞에 유니폼 브릿지처럼 한 단어로 딱 이야기를 한다면 밀리터리 캐주얼, 일단 밀리터리 기반으로 만드는 제품들이 많아요. 뭐 물론 스테디로 입을 수 있는 아이템들이고 넓은 의미에서 클래식이긴 하지만, 유니폼 브릿지는 역사적으로 서양 쪽에서 사랑받아온 클래식한 아이템들을 취급하는 반면, 에스피오나지는 좀 동양적인, 동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클래식한 아이템들을 기본적으로 취급하는 느낌이라, 내 개인적인 견해로는 밀리터리 아웃도어로 정의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요런 아이템들, 후디드 다운 파카, MTN 다운 푸퍼, ECWCS 레벨 7 파카, 이런 거 꾸준히 계속 한단 말이야. 이렇게 좀 밀리터리의 향기가 좀 묻혀져 있는 아이템들을 위주로 전개를 한다. 하지만 캐주얼해요. 디자인이 워낙 캐주얼하고 대중적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10대, 20대 초반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서 입고 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나이대는 25세 이상의 남자들, 너무 컨셉추얼하지 않고 편안하게 하지만 유치하지 않게 데일리 캐주얼 룩으로 입고 싶은 사람들에게 강추드리는 브랜드예요. 트렌디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로, 이런 바시티 자켓이라든지 인슐레이티드 하이킹 자켓 이런 것들은 진짜 트렌디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 바시티는 이런 기본 같은 거 말고 자수, 패치 들어가서 좀 스페셜하게 내놓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게 졸라 이뻐요. 아니면 이런 플리스 프로보
아노락 같은 제품들 정말 예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데일리하게 입겠다 라고 했을 때는 후디드 다운파카,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컬러 모자를 끝까지 썼을 때 귀엽게 나오는 실루엣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절개 라인도 예쁘고, 근데 가격까지 착하다. 10만원대 초반. 그냥 딱 그거야. 활용도 좋고 데일리로 입기에 괜찮고 실용적이고 따뜻하다. 그걸로 이제 구매하는 제품이고, 디자인적인 특색이 있다라기보다는 밸런스가 좋은 제품들이다. 그리고 이 하이킹 자켓, 근데 신소재로 만든 제품이어서 덕다운보다는 덜 따뜻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뭔가 아웃도어가 묻어있는 그런 스포티함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괜찮은 선택지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타일링 같은 것도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무심하게 꾸안꾸로 데일리하게 입는 듯한 느낌이에요. 담백하게. 실제로 정말 잘 된다고 하더라고, 에스피오나지가. 너무 컨셉추얼하지 않고 기본적인 만듦새 이런 것들은 다 지켜서 나오다 보니까 또 그런 결과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프리즈맥스예요. 조금 더 밀리터리, 조금 더 아웃도어 느낌이 강한 아이템들을 많이 취급하고 있고, 과하지 않고 무게감 있는 아이템들로 남자다운 면모를 갖추고 있는 제품군들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스모크 파카 같은 것들 보면은 이런 포인트, 아웃포켓인데 여기에도 충전재를 넣어가지고 빵빵하게 입체적으로 올라오게 이런 한 끗의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게 또 내가 취향에 잘 맞더라고. 이런 제품들도 정말 예쁘다고 생각이 들어요. 탱커 자켓 컴팩트하게 입을 수 있잖아. 스타일링 할 때 이런 제품들을 힙하게 매치하려면은 매치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힙한 브랜드는 아니야. 프리즈맥스가 러프하고 남자답게 30대 이상의 남자들이 툭툭 입기에 괜찮은 아이템들이 많고요. 헤비 아우터들 있잖아. 이런 것들 프리즈맥스 헤비 아우터들 잘못 입으면은 그냥 아재 소리 들을 수도 있다. 10대들은 특히 더 그렇게 볼 것 같고 아재로 취급을 할 것 같은데, 이게 나이가 들면은 땡기는 품목들을 또 이제 정확하게 전개하고 있다 보니까 내 나이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에 맞는 거는 이 컬러의 알타비아 다운파카. 이것도 나는 이 광택감이 좀 올드한 느낌을 지어주는 것 같아가지고 이 한 끗이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 그리고 요즘에는 컨텐츠를 하면서 말했듯이 후드를 뒤집어 썼을 때 동그랗게 떨어지는 모양을 좀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후드가 달려있는 헤비 아우터를 구매할 때는 그런 부분 꼭 체크하고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카라코랑 파카 같은 것들도 보면은 디자인 대비 가격대가 정말 매력적이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그냥 추라이엔 엔조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뒤에 백포켓도 이런 식으로 들어갔네. 컬러도 막 이렇게 스트링 컬러 다르게 가고 버튼 컬러 다르게 갈 수 있는데 원단 컬러에 맞는 버튼 컬러까지 매치를 하면서 그냥 담백하게 정말 심플하게 그게 한 끗이 돼버리는 제품들을 취급하고 있다는 거. 딱 한 단어로 이 브랜드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밀리터리 캐주얼. 이게 약간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하게 다르거든요. 유니폼 브레지는 클래식 아웃도어, 에스피오나지는 밀리터리 캐주얼, 프리즈맥스는 밀리터리 아웃도어입니다. 정답은 사실 아니고요. 제가 이 브랜드들을 수년간 지켜와 보면서 느꼈던 것들, 굳이 이 브랜드를 설명할 때 장르를 얘기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밀리터리 아웃도어, 프리즈맥스랑 가장 비슷한 브랜드가 나는 아웃스탠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따라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밀리터리 아웃도어 안에서도 각자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건데, 그 방향성이 살짝 비슷한 게 프리즈맥스랑 아웃스탠딩. 오늘 소개하는 브랜드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대와 다양한 제품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한 품목에 빠져들어서 파고들어서 그 제품을 꼭 구매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면은 다양한 제품들을 접할 수 있는 브랜드라 선택지를 넓게 가져갈 수 있는 브랜드예요. 기본적으로 밀리터리 아웃도어 기반이긴 한데 캐주얼한 무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베스트 같은 경우 보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코디할 수 있기도 하지만 충분히 힙하게도 입을 수 있는 아이템 품목이거든요. 특히 아웃스탠딩의 스웨트류들은 이렇게 좀 밋밋하게 만듦새의 출중이 가져가면서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아이템들도 있지만 라인에 따라서 힙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들도 다양하게 취급하고 있거든요. 야, 여기 제품 스타일의 수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셔츠 같은 것도 보면은 이렇게 힙하게 활용할 수 있는 트렌디에 맞는 제품들을 다양하게 취급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아우터 추천할 게 정말 많기는 한데요. 꼭 집어서 추천을 한다 했을 때는 이런 플리스 자켓, 아무 데서나 보기 힘든 제품이야. 굉장히 힙스럽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고 8만원대 이 정도? 야, 역시 가성비 최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프리즈맥스 카라코람도 봤겠지만 스타일링하는 거를 수고스럽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재미있게 스타일링하기에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나이가 되면은 굉장히 수고스럽고 귀찮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이런 카라코람으로 가는 거지. 개인적으로 내가 작년에 이 제품을 추천했었거든요. 마운틴 다운 파카. 근데 이게 디벨롭해서 나온 버전이 이 익스플로러 다운 파카 같은데 이 제품으로 가시거나 아니면은 이 익스플로러 다운 베스트, 익스플로러 라인이 괜찮아 보이네요. 아니면 폴라구스 다운 이런 디자인으로 갔을 때는 나는 모이프 쪽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해.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아웃스탠딩에서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취급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입문하거나 내가 딱히 취향이 없다면은 이런 아이템들을 선택해서 가면 좋은데, 이런 제품들 있지. 근데 이런 디자인을 하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는 좀 더 내가 파고들어서 가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는 다양한 스타일이 아닌 이런 디자인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모이프나 뭐 다른 여타 브랜드에 가서 구매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카라코람 같은 거 아웃스탠딩에서 계속 내놓고 있는데 갑자기 모이프에서 이런 카라코람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 안 사고 여기서 사는 게 낫지. 그런 느낌이에요. 마지막으로 네이머 클로딩.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밀리터리 아웃도어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브랜드들이잖아. 유니폼 브릿지, 에스피오나지, 프리즈먹스 아웃스탠딩, 네이머 클로딩. 그러니까 이런 브랜드들을 같이 한번 둘러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앞서 소개한 4개의 브랜드랑 좀 비슷하긴 한데 30세 이상에게 추천하는 브랜드입니다. 기본적으로 가격 평균도 높을 뿐더러 20대 초반 친구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디자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자칫 밋밋할 수 있는데 어른들이 휘뚜루마뚜루 입기에 괜찮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담백해. 근데 담백함 안에서 스타일리시한 메이킹, 절개, 포인트들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렌디한 디테일이 더해진 아웃도어 밀리터리 제품들을 취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아웃도어 밀리터리, 네이머 클로딩은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 아재스럽게 보일 수 있는 아이템들인데 이런 것들을 위트 있게 풀어내거든요. 네이머 클로딩의 강점은 그런 거예요. 이런 디자인들을 다른 브랜드에서 내놨다면은 이거 애들이 입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30대들이 입기에 괜찮은 바시트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핏도 너무 오버사이즈가 아니고요. 적당하게 루즈하게 맞아 떨어지는데 컬러 배색도 범상치 않고 뭔가 빈티지에서 가져와서 법한 디자인에다가 가격대도 그래도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30대에게 추천할 수밖에 없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품목들 보면은 졸라 심플해. 이 돈파카 사이즈가 좀 작긴 하지만 나염, 그래픽, 자수 이런 거 없이 디자인적으로 힙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퀼팅이 심심하지 않게 각기 다른 느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앞뒤도 그렇고 몸판은 세로고 팔은 또 가로야. 그리고 여기는 또 세로로다 가로로 돼.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재밌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웃도어 밀리터리인데 트렌디함까지 담고 있지 않나 해가지고 이 돈파카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샥스테일 파카 같은 것들은 묵직한 야상형 패딩을 찾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쯤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 가격대가 좀 있는 만큼 당연히 다른 부분에서 만족감을 주겠죠. 솔직히 이렇게 브랜드들을 추천하는 게 내가 다 입어보진 않았잖아.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최소 5년 이상 알고 지낸 브랜드들이고 또 좋아하는 장르라서 예측이 가능해. 이 브랜드라면 이런 핏으로 이렇게 만들었겠다. 우리가 뭐 슈프림 스투시 팔라스에서 새 제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예상이 가잖아. 디자인 이미지로만 보더라도 이거 내한테 마음에 들겠다. 아니다. 아리까리 한다면 입어볼까? 아예 모르는 브랜드보다는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 근데 디테일한 리뷰는 사실은 아니지. 그래서 내가 오늘 보여줬던 제품들을 참고만 하고 진짜 구매할 사람들은 품목을 좁혀서 더 알아보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이 정도로 내가 평상시에 좋아하던 브랜드들 모아서 그리고 뭔가 비슷비슷한 브랜드들 모아서 차이점을 내 나름대로 분석해서 리뷰해주고 제품 추천까지 간단하게 한 컨텐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매하기 전에 더 알아보고 입어보고 구매하면 가장 좋아요. 분명한 거는 기본 이상 하는 브랜드들이라 웬만해선 만족하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Yes, good!